네, 이렇게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또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프랑스 까크 지수만 소폭으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혼조세 안에서도 결국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번졌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면서 유로스톡스 50 지수 결국에는 4,39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19%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 전날에 유로존 침체 우려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이 PMI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둔화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우려감이 번졌었는데 현재로서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는 25bp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는 금리 인상이 조기 단축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까지도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경기 부양책은 매우 소규모로 판단이 됐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가속화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로스톡스 50 지수 결국에는 0.19% 소폭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죠. 국제 유가 함께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79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유가는 최근 미국의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이 함께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중국의 소비 회복 기대감까지도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전날 중국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제 운영 방침을 결정을 했는데요. 따라서 소비 회복에 동반한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이 원유 쪽으로도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4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예, 오늘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준의 7월 FOMC 회의 관련 경기 심리에도 불구하고 대형 IT 기업 등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08% 오르며 2017년 2월 이후 최장인 12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S&P 500은 0.28, 나스닥은 0.6, 러셀 2000은 0.02%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2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민간 경제기관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17을 기록해 지난 6월에 110보다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였던 112를 상회한 것이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 측은 7월 지수는 현재 여건지수와 기대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며 헤드라인 신뢰지수는 지난해 대부분 유지됐던 횡보 추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기초 소재, 에너지, 건설, 유틸리티가 상승했던 반면 부동산, 방위산업, 필수 소비자는 소폭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912%,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권에 머물렀으며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회사 노조와 새로운 노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물류업체 UPS가 1.9% 하락했고 예상에 미치지 못한 분기 실적 발표로 스웨덴 기반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14%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4월의 예상치보다 0.2%포인트가 높은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개선 조짐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중국의 경우 경기 회복세가 탄력을 잃고 있다면서 올해 5.2에서 내년에는 4.5%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대출 조건이 엄격해지고 미국의 가계저축이 고갈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 회복이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1.8%, 2024년에는 1% 성장으로 예측했지만 중국은 올해 5.2에서 내년에는 4.5% 하락을 예상하며 중국의 경제가 부동산 침체와 외국인 이탈, 고용 저하 등에 대한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중국 경기 둔화에 영향을 직접 받을 것이며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한국은 하반기에도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4월에 1.5%에서 0.1%포인트 하향한 1.4%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미국 달러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증권사 JP모건이 지적했습니다. JP모건은 향후 몇 년간 달러의 지속적인 지배력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은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중국과의 긴장 고조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외환 보유고와 무역에서 달러의 지위가 가파르고 크게 떨어질 탈달러화 위험을 시장이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달러의 장기적인 지배력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미국 정치의 기능 장애로 국가 부채 관리 능력이 차단된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냉전 2.0이라는 또 다른 위험 시나리오도 달러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자금이 달러에서 이탈해 달러 안정성에 충격이 가해지면 자산군 전반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쳐 달러와의 가치와 주식 배수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할 것이라면서 달러와 금융주 그리고 장기 채권의 비중을 낮추고 실질 수익률이 상승하는 환경에서 성장률을 능가하는 가치 중심의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약 3조 6,700억 원을 투자해 대만에 첨단 패키지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힌 타이완 세마이컨덕터의 주가가 오늘 2%가 상승해 100달러 32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TSMC는 약 900억 대만 달러를 투입해 대만 동부 퉁고과학단지에 고급 패키징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고 이 지역의 지방정부는 TSMC의 토지 임대 신청을 승인했으며 회사 측은 이 공장이 1,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패키징은 반도체 생산 후공정 가운데 하나로 칩을 보호 케이스에 넣고 반도체가 탑재될 기기와 연결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작업으로 TSMC의 대표 첨단 패키징 기술인 칩은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는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서 칩들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서 AI와 고성능 컴퓨터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6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7천 건이 증가한 연율 72만 2천 건이며 이어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FOMC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가 이어지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코카콜라와 보잉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 타워 세미컨덕터, 유니언 퍼시픽,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이베이, 제너럴 다이내믹스, AT&T,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마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테러다인 잉크, 유나이티드 렌탈스, 웨스턴 유니언, 서비스 나우, CME 그룹, 그리고 힐튼 월드와이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결국에 종가는 2,636포인트에서 형성을 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3,5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지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3,7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이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섹터별로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시장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차전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 시장에서 2차전지 종목들이 약했던 것은 아니고 강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2차전지 셀업체들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른 2차전지 주들에 비해서는 약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LG 에너지솔루션이 0.5% 하락 마감을 했고요. 삼성 SDI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LG화학만이 1.68% 강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4.58%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전일 시장에서도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전 포스코 홀딩스가 2.49% 상승을 했고요. 65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2.73%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74,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 더욱더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장중에는 변동성이 강했고요. 탄력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포스코 퓨처엠도 12.73% 오르면서 74,400원의 종가를 기록해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을 향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9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 그룹주들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일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3%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2차 전지주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또 한번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금양의 경우에도 연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5.38% 올랐고요. 15만 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건설기계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섹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안고 있지만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함께 안으면서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 두산밥켓이 9.33%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9.33% 오른 65,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또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 살펴보시면 17.71% 강세를 기록하면서 14,090원을 기록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부터도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HD 현대건설기계도 10.44% 오르면서 92,0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건설기계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낸 것은 북미에서 건설기계 호황이 예상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우크라이나 인프라 투자 소식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던 건데요. 이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이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북미 등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건설기계 업계의 가장 큰 수출국이 중국 시장이었는데 이 중국 시장은 축소가 되고 있지만 반면에 미국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유입이 된 건데요. 이러한 시장 분석과 함께 이렇게 HD 현대건설기계와 같은 건설기계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건설기계의 빅3로 불리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와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두산밥켓의 북미 매출 비중도 증가 추세로 HD 현대인프라코어와 지난해 북미 유럽 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24.1% 증가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의 북미 매출은 전년 대비 98%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도 안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터주들 중에서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의 주가가 전일 시장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3% 넘게 올랐습니다. 3.44% 오른 27만 1,0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장 초반에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률 그리고 상승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의 정국이 빌보드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큰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BTS 전국의 빌보드 1위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는 호우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는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분석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공식 SNS를 통해서 전국의 솔로 데뷔곡인 세븐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을 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하이브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의 주가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루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1.08% 오른 93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 4,5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1.37%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이번에 에코프로 BM도 14% 넘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BM 14.22% 오른 46만 2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재밌었던 부분이 장 초반부터 거의 마감 때까지는 상승폭을 켜내긴 했지만 그 시세가 크지는 않았는데 막판에 가서 시세를 분출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이고요. 에코프로의 주가 살펴보시면 11.37% 오르면서 129만 3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사실 130만 원 선을 뚫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막판에 가서 차익 매물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129만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질주를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454조 5,70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질주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가장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하이브의 전국이 빌보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됐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 이에 따라서 SM과 JYP 엔터테인먼트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9.38% 올랐고요. 14만 1,100원을 기록을 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7.12% 오른 12만 4,9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호실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